오픈AI가 또 오픈AI 했습니다. 최근 오픈AI와 협력만 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AWS와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호재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또 AI 관련주들만 오르는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 주요 지수는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 홀로 0.48% 빠졌고요. 반대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들의 반등에 힘입어서 0.17%, 0.46% 뛰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호재가 나온 기업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우선 아마존은 오픈AI와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4% 뛰었는데요. 이로써 아마존은 기존 AWS 데이터 센터를 오픈AI에 제공하고 오픈AI는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활용해서 AWS의 인프라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독점적인 클라우드 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픈AI가 MS에 의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0.15% 내렸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간밤 여러 호재가 나왔죠.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신 엔비디아 AI 칩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고요. 또 MS는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아이렌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엔비디아 칩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같은 뉴스들의 가장 큰 수혜주는 엔비디아죠. 이번 계약들로 인해서 엔비디아 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자 간밤 엔비디아 주가도 2% 넘게 날아올랐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오늘도 테슬라는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 최근 머스크가 한 토크쇼에서 플라잉카에 대한 구상을 공개한 것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브로드컴은 2% 가까이 빠졌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최근 금융주들도 대체로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AI의 빅딜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AI 기업들은 건재한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은 1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겼고요. 전년 대비로는 63%나 증가했습니다. 정부 사업 매출도 큰 폭으로 오르고 특히 상업용 매출이 121% 급증한 덕분이고요. 또 전망도 좋았습니다. 팔란티어는 올해 연간 매출을 44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예상치 밴드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호실적과 여러 가지 공급 계약 소식을 기반으로 당분간 AI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랜만에 경기 지표가 나온 만큼 시장은 오늘 나온 데이터에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RSM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업황 지수는 10월에도 50을 밑돌면서 8개월째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하위 지수도 보면 생산 지수가 다시 위축세로 돌아섰고요. 재고 지수도 전달 대비 하락하면서 전체 PMI를 하락시킨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SM의 조사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일부 지표가 앞선 2달 동안 개선되긴 했지만 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보면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같은 날 S&P 글로벌에서도 제조업 PMI를 공개했는데요. 그래도 이 수치는 52.5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S&P 글로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겉을 들춰보면 상황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다면서 특히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연준위원들 사이에서는 금리 경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향후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우선 오스탄 골스베이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 2%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12월 회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또 리사콕 연준이사 역시 앞으로의 데이터를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12월 인하가 확실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반대로 샌프란시스코 데일리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이 위태로운 신호를 보인다면 추가로 보험성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고 트럼프의 측근인 스티븐 바이런 연준 이사는 또 다시 현재 연준의 금리 정책이 과도하게 긴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국채금리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1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2년물 금리는 소폭 내렸습니다. 금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에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커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금선물은 오늘 0.54% 오르면서 온스당 4,018달러에서 안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하방이 지지가 됐습니다. WTI와 브렌트 모두 소폭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